올해 초 기울어짐 사고가 발생했던 함양 대봉산 휴양벨레 짚라인 중 일부 코스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함양군은 안전성이 확보된 코스에 한해 재개했다는 설명인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운영 재개에 앞서 안전점검 결과를 공표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전신인 진주농가대학에 관한 최초의 역사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국가 주도가 아니라 지역 독재가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대학이 설립됐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 기록물에는 옛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한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담겨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운송업체는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안착하면서 점차 보편적인 교통복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구 명문 진주 선명여고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던 목포 여상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6년 만에 안방인 진주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진주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항일학생 운동을 하다 제적된 분들의 후손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당시 항일학생 운동으로 제적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중국에서 상을 마친 고 김창기 선생의 유족들을 직접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2월 함양 대봉산 휴양벨레 일부 짚라인 타워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시설에 한해 운영 중인데요.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함양군이 안전점검 결과를 감춘 채 운영 재개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의 짚라인 1번 타워가 기울어진 건 지난 2월 말. 설계도와 다른 시공, 용접 불량, 겨울철 상고대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함양군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짚라인 5번 타워에 한해 운영 재개를 시사한 바 있지만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로 재개장 결정은 철회했습니다. 시설물 보완하고 법적 조치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공감하며 짚라인 5코스 운영은 지금 취소하고 향후 더 안전하게 준비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전반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문을 끝으로 짚라인 타워 기울어짐 사고 관련 별도 공지는 없는 상태. 그런데 9월부터 짚라인 5번 타워가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실 시공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만큼 전반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공표해 이용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재개장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실 공사다고 인정했으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이 시설을 다시 가동할 때, 운영할 때는 이러해서 재가동합니다. 주민들한테 이건 안전합니다. 확실했을 때 해야지. 지금은 주민들이나 생명을 담보로 이사사고가 나야 멈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함양군은 시설의 안전진단 결과를 공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 다만 안전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짚라인 5번 타워의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운영에 들어간 것이며 나머지 2, 3, 4번 타워는 와이어 로프 교체와 구조물 보완 등을 거쳐 내년쯤 재개장을 목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울어짐 사고로 운영이 잠정 중단되기까지 했던 대규모 관광 레저시설. 사고 후 대처 방식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행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상국립대 전신인 진주농가대학에 관한 최초의 역사 기록.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기록물을 학교가 기증받으면서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가 주도가 아니라 지역 독재가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대학이 설립됐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옛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한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담겨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색이 바래고 구겨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재생지 한 장. 이 오래된 종이에는 경남의 국가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의 전신 진주 농가대학의 설립과 관련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는 정치, 문화, 산업의 각 부문에 있어 경남의 큰 도시이면서 서부 경남의 심장이라고 할 만한 진주에 아직까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 없음은 실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 농림학교를 토대로 삼아
유경 장학 사업에 찬동하는 지방 유지에 도움을 받아 진주 농과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지난 1948년에 발표된 진주 농과대학 설립 동지회 취지서입니다. 같은 해 10월 20일 초급 진주 농과대학이 개교하기까지 지역민들의 참여와 헌금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에서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지역에서 이 진주 지역의 서부 경남에 그 당시에 진주 농림중학교만 있었고 고등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주 지역에 있는 많은 유지분들이 우리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갈망하는. 최근 진주 출신의 한 민속박물관 관장이 보관하던 고서에서 이 취지서가 발굴됐는데 경상국립대 고문원 도서관이 이를 기증받았습니다. 내 아버지 때에 그것이 입수가 돼가지고 내 증조 할아버지 책게장에다가 보관을 했어. 경상대학의 역사의 시초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옛 경남과기대의 전신인 진주 농림학교의 시설을 확충해 진주 농과대학의 설립 기반을 닦았다는 점이 담겨 있어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한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경상국립대 개교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76주년 개교기념식에도 해당 자료가 대학 통합의 상징적인 역사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됐습니다. 많은 독지가와 지역민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헌금에 의해 경남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는 또한 옛 경상대학교와 경남과기술대학교가 한 뿌리에서 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경상국립대의 전신인 진주 농과대학이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의 독지가와 지역민에 의해 추진됐다는 내용이 담긴 설립동지회 취지서. 해당 자료는 경상국립대 박물관 1층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개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군 지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객 운수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큽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노선 축소는 물론이고 인수 합병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은데요. 교통 편의성은 높이고 업체 경영 지원을 위한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가 지역사회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표소 앞 3355 모여있는 사람들. 먼 면지역에서 읍내 볼일을 보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남해읍 버스 정류장 풍경입니다. 버스 티켓 가격은 1,000원. 남해군이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버스 단일 요금제가 시행되며 책정된 금액입니다. 구간 요금제에서 책정된 기본 가격 1,450원에서 지역 전 구간 동일한 1,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한 겁니다. 주로 면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차별 싼게 첫차는 제일 좋지. 편하고 내가 갈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편하고 좋지. 잔돈 어딘가 주고받고 하는 것도 없이. 돈 조금 내고 편히 잘 차 타고 다니까 옛날 같지 않고 좋다고 부담이 안 가서 2,700원씩 가장 내다가 지금 1,000원씩 내고 다니까 참 좋죠 뭐. 배차 간격이 길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읍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용객 수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연간 5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단일 요금제 손실액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3번 나올 건 4번, 5번 나오고 그래요. 많이 잃으면 많이 나온다는 결론. 저녁짜리 하고 나서. 평일에는 250에서 300명 정도, 장날에는 350에서 한 400명 정도까지 와요. 업체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손실 보전금을 통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마한 인구가 무너져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해 전역을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기에는 굉장히 적자폭이 컸습니다. 남해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래서 그나마 지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운송업체는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군이 직접 나서 업체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형태로 버스 운영을 이어나가면서 점차 보편적 교통복지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배구 명문 진주 선명여고가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6년 만에 그것도 안방인 진주에서 따낸 승리라 더욱 달콤했는데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을 날려 공을 막는 선수들.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해 상대 코트에 강력한 스파이크 한 방을 꽂아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전국체전 여자 배구 18세 이하부 결승 무대에선 진주 선명여고 선수들입니다. 선명여고는 전국체전에서만 8번의 우승을 거머쥔 전통의 배구강으로 이미 올해 열린 전국 배구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 프로지명 전체 6순위로 IBK 은행에 입단한 최현진도 출전해 체전 우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저희 미들블로커 라인 속공 연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스 볼 때는 짧게 들어오는 전략으로 풀어요. 결승 상대는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목포 여상. 올해 프로지명 전체 1-3순위로 뽑힌 김다은과 이주아를 보유한 팀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목포 여상은 선명여고가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다 선명여고는 결국 간발의 차로 첫 세트를 뺏기며 분위기를 내줬습니다.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 2세트째. 5점 이상 점수차로 세트 스코어를 따라잡은 뒤 세 번째 세트까지 연이어 따내며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역전 드라마의 숨은 공신은 경기장을 찾은 선명여고 학생들과 진주 시민들. 결승 무대가 선명여고 선수들에게 안방인 진주에서 꾸려진 만큼 열띤 응원이 펼쳐져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일단은 너무 분위기도 좋고 원래 저희 학교가 잘해서 이제 저희는 응원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선명여고 화이팅! 결국 세트 스코어 3대1로 목포 여상을 누르고 대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부전승 혜택으로 8강에 직행했던 선명여고는 대전 용산고와 전주 근영고, 목포 여상을 차례로 꺾고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팀 페이스를 먼저 좀 찾자는 게 좀 주요했는데 선수들이 초반에 좀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열심히 노력해서 페이스를 잘 잡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건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건데 너무너무 저는 너무 기쁘고 우리 선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우승 횟수를 9번으로 늘린 선명여고는 이번 우승에 그치지 않고 또 다음 대회에 도전하기 위해 실력을 갈고 닦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주에서 펼쳐진 결승 무대에서 값진 승리를 따낸 선명여고. 대회 최정상에 이름을 올리며 또 하나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전국체전 여자농구 일반부 경남 대표인 사천시청이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6일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농구 준결승에서 사천시청은 서울 대표인 서대문구청에 39대 57로 패했습니다. 3쿼터까지 끌려가던 사천시청은 4쿼터 들어 다득점에 성공했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앞서 사천시청은 1회전에서 전남을 가볍게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삼천포 여고는 여자농구 18세 이하 경기 8강전에서 서울 숙명여고에 패해 탈락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주요 행사인 제17회 전국 가장행려 경진대회 시상식이 16일 진주대첩 역사공원 호국마루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공모를 통해 31개 팀 1,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트리플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해 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73명의 시민심사단과 3명의 전문심사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열린 가장행려 경진대회에는 공군교육사령부의 군화대팀과 취타대 그리고 경남 지역 마스코트 축하단이 참여했으며 서경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의원 발의안 건 2건과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리산의 날 제정, 야간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최호림 의원과 조균한 의원의
5분 반월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발안하는 제도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시의회에 청구하면 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 조례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청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16일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에서 돌봄노동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돌봄의 미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돌봄의 노동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돌봄 주제 책 낭독과 주제 발표, 패널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패널과의 대화에는 염동문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동군이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재해 피해 조사에 나섭니다. 군은 농식품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복구비 지원을 위해 피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가는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로 신고해야 하며 아직 피해별을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신고와 피해 조사를 완료한 이후 수확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저녁 6시 30분쯤 진주시 상대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층 주방과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소방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발생 20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진주고등학교가 100주년을 맞는 2025년 항일 학생 운동을 하다 제적된 분들의 후손들에 대해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엔 당시 항일 학생 운동을 한 인물들 가운데 고 김창기 선생의 유족 아들 김희 선생, 딸 김주 여사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11일 열린 항일 학생 운동 관련한 학술 세미나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학생 운동을 한 아버님이신 고 김창기 선생님께서 최근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행사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김희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항일 학생 독립운동에 아버님이 참석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사실을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후손으로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려스러운 영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주 여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겠면요. 고 김창기 선생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30년 당시 진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을 하다가 항일 학생 운동 이후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시고 나서 줄곧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해방 직후 귀국을 준비하셨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땅이 아닌 중국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살아생전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빠나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잊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 이제 세월이 가고 나니까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려가지고 참 이름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게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의 희생자라 그럴까? 네, 시대의 희생자요. 시대의 희생자인데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욕먹지 않은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 김창기 선생님께서 경북 성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진주고에서 제적을 당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행적과 관련한 기억이나 기록이 있다면 추가 말씀을 우리 김희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버신 김창자 숙자께서 독립운동하겠다고 야단하니까
매일 끌려다니고 뭐고 감옥에 가시고 하니까 집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진주에 사실은 이기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를 갖다가 진주에서 데려다 놓고 생활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진주 고보에 넣어주신 겁니다. 이기로 씨가. 네. 그래서 진주 고보에 다니면서 1년 정도 있으면서 다시 또 학생들 해가지고 독립운동하니까 끌려가서 감옥소에 갔죠. 그러다 이제 나와서 결혼하고서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43년에 45년에 해방이 됐죠. 43년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나 독립운동 한다고 중국 가니까 나 집안 좀 부탁한다고 그 편지 한 장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병이 들으셔가지고선 해방되고 그런 걸 보셨지만은 그래도 돌아가셨죠. 네, 저희 사전에 대화를 나눴을 때 할아버지 김창숙 선생님과의 많은 일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할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일단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셨고요. 그리고 유명한 파리 장설을 기획하셨고 또 이어서 중국 상해에 머무실 때는 나속주의사를 국내에 보내 동양 척식 주식회사 폭파 사건을 일으키신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창기 선생님께서 아버님,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걸까요? 아시지만은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네. 그 3.1운동의 33년 발표할 적에 유림이 거기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 만세 삼장 가서 부르지를 못하는 걸 갖다 참 비통하게 느끼시는 분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젊은이도 그걸 안 되겠다. 우리 유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파리 평화회의에 제출한 소위 말해서 파리 장서라는 유림 네. 독립 청원서입니다.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그때부터 심선 선생은 이제 14년 감옥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 뒤에 일을 사실은 냐면 아버지, 큰아버지가 주로 했던 거예요. 예, 그 아무래도 여사님께도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현대사 탓으로 인해서 저희가 독립운동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지내고 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도 아버님이 좀 비교적 여사님께서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성장 과정이 힘드셨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힘든다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예. 우리는 요새로 말하면 용감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용감하게. 네. 그럼 남한테 욕 먹지 않고 또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좀 떳떳하게 살아라. 떳떳이 살아야 된다.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떳떳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고 김창기 선생의 유족 김희 선생, 김주 여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부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개천예술제 경연대회 수상자 앙코르 공연이 17일 저녁 7시 남강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개천예술제 축하 공연 다이브 페스티벌은 17일 저녁 7시 30분 임진대첩 개사순이단 특설 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남가람 어울마당이 17일 저녁 7시 30분 만경동 및 진주성 특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빛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희망음악회는 17일 저녁 7시 산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도 외출하셔서 선선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수면 시간대에는 공기가 한결 쾌적하고 맑아서 대체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 하동은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4도, 하동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도 화창하고 맑겠지만 제주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6도로 출발하겠고 세종의 한낮 최고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뜨는 7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56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3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최저 기온이 10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